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공업 관련 기사를 조금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야기 좀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 있어요. 채권단 아시아나 노선 정리 경쟁 교체 요구한다. 어제 오후에 장 끝나고 장 시간에 다니까 끝나기 전에 좀 나온 기사고 이런 식의 구조조정 현황이 있고 지금 정부 제주항공에 1,900억 지원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개장전 이야기 꾸준하게 보신 분이라면 아마 제가 요거 이야기할 때 제주항공 기사 이야기하면서 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옆 나라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메가뱅크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채권단이죠. 채권단과 정보 자금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400조를 항공사에 부을 거다. 어디 ANA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야기하면 전일본 공수라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정도 되는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항공 회사에 돈을 붓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가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항공업계가 사실 특히나 이 LCC라고 하는 저비용 항공사, 저가 항공사라고도 하지만 정확히는 저비용 항공사예요. 저비용 항공사는 항공사 같은 경우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19년부터 경쟁 격화로 인해서 결산 기준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코로나까지 어우 경영하기 힘들어진 거죠 정말 정말 힘들어진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는 이걸 가만 놔둘 수 없으니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라고도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또 정부에서 항공 면허도 너무 많이 발행 줬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항공사가 좀 우리나라 규모 대비엔 좀 많다고 좀 보거든요, 사실. 어쨌든 그런데 하여튼 지원을 한다. 이게 결국에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항공업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시대를 봤을 때 분명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업은 재편되고 있습니다. 재편되고 죽어나가는 회사들도 분명 발생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 사망한 회사들의 파이를 결국에 살아남은 자들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일단은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버텨야 된다는 거죠. 버티고 미래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결국에 그런 상황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가운데 사실 좀 엎친 데 덮친 격인데 LCC 쪽은 좀 안 좋은 거 하나 더 있어요. 옆나라 문제인데 옆나라 그 일본 항공이죠. 일본 항공이 자회사로 저비용 항공사를 LCC를 갖고 있는데 여기다 지금 오히려 지금 코로나 시국에 항공도 추가하고 인력도 추가하고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생존부터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울수록 사실 투자를 늘렸을 때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수익이 크게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속에서도 생존을 위한 투자가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드리도록 하겠고 하여튼 지금 LCC는 굉장히 조금 힘든 상황이다.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LCC 중에서 상장된 회사 별로 없긴 하지만 얘 하나만 좀 제주항공 하나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또 싶고 하여튼 현재 이런 차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는 여기 한번 건드리지 않을까 이야기했는데 유중한 다음에 실제로 올라갔죠. 올라가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 일단 여기 이평선이 좀 수렴을 하고 최소한 60의 이동평선 위로 좀 올라오면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항공사 실적이 안 좋긴 하지만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 있지 않을까에 대한 좀 생각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전체 항공사 통틀어서 봤을 때는 저는 대한항공 하나만 보는데 사실 대한항공만 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대한항공만 흑자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 항공업은 대한항공만 하나 보는데 LCC 같은 경우까지 분리해서 본다면 대한항공이랑 제주항공 현재는 조금 물론 차트가 조금 더 완성이 돼야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보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뭐 이야기 좀 뭐 해드렸던 다른 영상들도 있는데 그 이후에 좀 꽤 올라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제 좀 더 빠지기를 좀 기다리면서 2만 원 밑으로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있는 종목입니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고 네. 항공업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 뭐 있다. 그리고 요런 기사들 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지금 자회사들 계속 상장시켜서 돈을 어, 시장에서 받으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렇게 SK텔레콤도 상장 추진한다 해서 추진하면 아무래도 열기에 그런 돈이 좀 뭐 SK 바이오팝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이 좀 몰리고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해보자면 지금 현대 오일뱅크 지금 상장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좀 검색해볼까요? 현대 오일뱅크 검색을 해보면 지금 뭐 계속 뭐 상장 이야기 조금씩 나오던 상황이고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 이거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프리 IPO 뭐 이런 이거 약간 너무 두산 인프라코어 내용으로 좀 기울어서 기사가 나왔는데 뭐 하여튼 현대 오일뱅크 상장 뭐 되는 부분이 있다 뭐 대기 중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시장에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 여기 보시면 뭐 내년 뭐 이런 식으로 격돌할 거다라는 거라서 요 시장 그러니까 LED 지금 미니 LED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지금 LED 관련 신규 상장주에 돈이 좀 많이 몰린 것도 있죠. 지금 타이밍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로, 소룩스. 지금 6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상장하는데 해서 지금 신규 상장 승인했다 공모가는 오늘 상장이 오늘이에요, 오늘 하필 딱 오늘인데 또 그 사이에 요런 기사가 딱 터지면서 뭐 완벽하게 이 회사랑 관련 그런 기사는 엮인 기사는 아니지만 좀 신규 상장으로서 소록스란 업체가 공모 청약에도 꽤 관심이 높았던 기업인 만큼 좀 긍정적인 오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차트가 좀 나오나요? 뭐 일단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당연히 상장 안 했으니까 이렇게는 나오는데 과연 오늘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좀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오전에 가장 뭐 핫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어쨌든 여기 사진에선 근데 미니 LED TV는 별로 안 보여요. 다 큰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이런 격돌 예고가 돼 있고 조금 이런 뭐 해외 특히 뭐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김정은의 거리두기 내년 ICB 도발 물론 소규모의 뭐 북한 관련 안 좋은 이슈는 요즘 좀 터지는데 좀 의외로 요즘에 북한이 너무 조용해서 뭐 오히려 불안한 좀 느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내년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신년에 새해 벽보부터 좀 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뭐 북한 상황 주시해야 된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 잘 못 느껴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근데 해외 투자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감해서 항상 우리 증시가 어떻게 보면 해외 다른 증시보다 저평가된 부분이고 그런 거 부분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좀 뭐 배당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배당이 인색해서 그런 거 부분도 있지만 좀 우리나라 회사가 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좀 해외 뭐 기업을 산다든가 특히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일본 상사 주식을 많이 샀다고 이야기가 나왔죠. 상사. 근데 우리나라 LG 상사가 더 싸거든요, 사실 주가는. 그러니까
근데 배당이 인색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와 배당에 인색한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외면을 받는 부분이고 시장이 좀 전 세계적으로 저평가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살고 있는 우리야 잘 못 느끼지만 이런 부분이 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단 뭐 추가 부양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 동결을 하고 지금 뭐 현지 시각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국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를 살리려면 결국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유동성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땡겨지고 있는 거기도 한데 사실 그 이유를 본다면 지금 많이 불안은 한데 아직 그 이유를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이유 당연히 이게 축소되는 과정에서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게 코로나가 뭐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게 조금씩 축소할 거고 그러다 보면 뭐 급격하게 이 유동성 축소로 인한 급락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일단 당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계속적으로 유동성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다라고 뭐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 해소 일단 100% 해소는 아니에요. 100% 해소는 아니고 일시 해소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시 해소. 왜냐하면 트럼프가 소송전을 엄청 할 거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연방 그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쪽에 조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 법원에 있는 성향 재판관 성향에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단 증시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대통령 바뀐다고 증시가 뭐 한 번에 물론 한 번에 움직일 수 있죠. 정책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 그렇지만 뭐 경기 사이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코로나 유동성 코로나에 따른 유동성 지금 계속 돈을 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뭐 현재 당장은 일단 지나간 다음에 트럼프 그런 소송이랑 그런 거 가지고 또 증시를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무료 채팅방이고 뭐 유료 채팅방이고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이 일단은 그냥 이렇게 가지만 뭐 그런 다시 재부각시키면서 미 대선 관련 크게 흔들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미 증시 보면은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리고 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올해 최고가가 나온 거거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코스피 200이 아직 최고가 갱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코스피 200도 신고가 갱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아까 얘기해드렸던 부분 일단은 간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이 신고가를 갱신한 다음에 미 대선 그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흔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뭐 유럽 증시, 특히나 미 증시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인데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뭐 미 증시도 보고 당연히 유럽 증시도 보죠. 근데 일본 증시도 많이 참고를 해요. 왜냐면은 이게 일본 증시가 이게 보시면 이 안에서도 이게 약간 꿀팁인데 이 업종이 어떤 업종이 움직이고 하면은 약간 시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업종 움직이거든요. 물론 전 세계적인 사이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라. 그래서 이게 업종 안에 있는 종목들까지 보기에는 어려우시니까 이게 지수 정도는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차트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닥은 네, 제가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부분 있죠. 여기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절반의 반등은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다 못해 이게 시가로 점프해놓고 어제 종가가 끝났거든요. 양봉 나오면서 그래서 이게 어쨌든 여기는 이 박스에 대한 일시일타를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완벽하게 일단 이 박스로의 돌아옴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이제 여기서 다시 뭐 그냥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일시
뭐 갱신으로 보고 다시 요 구간 이 밑에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오던가 아니면 그냥 요 위에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임 나올 수 있겠고 아니면 그냥 이 박스권 회복한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 세 가지 가능성과 또 추가로 나스닥도 올랐으니까 그냥 쭉쭉쭉 우리가 미 대선 때문에 움츠려들어 있는 사이에 그냥 끌어올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어어어어 하는 순간 여기 고점 넘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가능성이 참 많아요. 항상 시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보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많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도 완벽하게 안심하기엔 조금 부담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어쨌든 결국에는 매매할 때 원래 매수할 때 이제 계획 잡았던 거 그거대로 그냥 꾸준하게 매매하면 되고 그리고 좀뭐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드렸지만 사실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수 음봉 나올 때 조금 분할로 잡으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고 따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의 특성을 잘 살펴서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 들어오는 종목 그런 종목 위주로 손절 타이트하게 좀 잡으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뭐 방송에서 애매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많이 좋아졌어요. 차트가 많이 좋아졌고 결국에는 이 박스권에서 노는 상황 어떻게 보면 얘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 아까 이야기해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으로 넘어가서 보면 코스피 대형주부터 볼까? 대형주 이런 식으로 어제 2.52% 올랐었고요. 지수 차트 같은 경우는 중형주 조금밖에 안 올랐죠. 1%안 올랐어요. 소형주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에 대형주가 올라야 오르는 거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뭐 코스피 200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200 같은 경우는 고점이 여기에요. 8월 13일이 고점인데 여기를 넘겨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조금 뭐 좋다면 좀 3, 325? 네, 여기 325포인트까지는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뭐 추가로 더 가주면서 신고가 갱신해주면 땡큐죠. 물론 시가만 띄워놓고 음봉으로 내리꼽을 수도 있어요.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많이 변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벽한 해소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 해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건 조심하자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대형주가 당연히 외국인 기관이 끌어올리는 거니까 특히나 그런 거에서 매매 동향을 많이 좀 참고해서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을 하고 또 3분기 실적 안 나온 종목의 경우 실적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은 관심 있게 보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네,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코멘트 그리고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